네, 7월 2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은 미국 증시가 아침에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밀리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은 확실히 좀 강한 흐름 오늘까지도 이어졌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보자면은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됐으니까 이쪽부터 좀 체크할게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 꽤 많이 밀렸습니다. 1% 넘게 하락했으니까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영향 받으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이쪽이 강세 움직임을 좀 견인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쪽 조정 받으면서 니케이 225 지수도 1%대의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1.31% 하락이고 그래서 32,465엔 선에서 오늘 일본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강 후 약이었네요. 저점 부근에 종가 형성하며 일본 증시는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오늘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바로 중국 증시가 아닐까 하는데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로 대우를 받는 LPR, 이 대출 우대금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결이었죠. 이 여러 가지 그에 앞서서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현재 중국 경제 상황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는 통화 완화책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LPR은 동결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다소 좀 실망하는 반응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해석입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 저점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0.8%까지 밀리면서 3,173선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 플러스권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돼서 저점 낮추는 패턴 뚜렷하고요. 다음으로는 심천 쪽도 보겠습니다. 오늘 심천 쪽도 흐름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권 기록하면서 심천을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환율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 확실히 100선은 단단한 지지 라인이었나 봅니다. 이쪽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다시 복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4원 30전 상승하면서 1269원 90전에 거래를 마치며 거의 1270원 선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다가 2시 구간대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뚜렷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연속성 내일장에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거래소의 움직임은 다소 지지부진하고요. 코스닥은 지수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몇몇 강한 종목군들 소수 위주로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양시장의 흐름인데요. 자, 오늘 거래소는 하락 마감됐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31%가 밀렸고요. 포인트로 8포인트 하락이죠. 오늘장 종가는 2600선 간신히 지켰습니다. 2600.2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2589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윗방향으로 빠르게 좀 몰려줬죠. 11시 권역에 상승으로 돌리나 싶다가 그 뒤로는 이 보합권 순에서 다소 횡보하는 경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2600포인트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팔자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은 3,2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였죠. 개인이 1,500억 원, 외국인이 1,454억 원 이렇게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일단은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오른 건 운수 창고 업종이었습니다. 2.6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 대표 종목인 해운주, 이 HMM에서 뚜렷한 강세가 나왔죠. 매각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을 하면서 업종지수 이렇게 끌어올리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도 강했는데요. 덴티움의 강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이 리튬 관련 호재로
강세로 엮이면서 이쪽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지수 이렇게 1.6% 상승 마감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는 비금속 광물이 0.7% 올렸고요. 종이목재가 0.69%, 기계가 0.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운송장비죠.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을 좀 내리면서 1.2% 약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투톱부터 해서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죠. 자, 그래서 전기전자도 크게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0.8% 하락 마감이 됐고요. 보험과 제조가 나란히 0.6%대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음식료품 업종이 0.29%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주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끝났고요. 삼성전자가 0.98%,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밀렸네요. 7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0.5% 하락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최근 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간밤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악화 소식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1% 내렸고요. LG화학도 약보합 마감이 됐죠. 그리고 삼성 SDI도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요새 굉장한 기세를 보여줬던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장만큼은 강세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실까요? 일단 홀딩스는 선방하는 흐름 확인이 됐죠. 주가는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49만 7,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죠. 낙폭이 이쪽은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3.23% 밀렸고요. 46만 4,500원에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양봉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밖에는 그나마 낙폭이 조금 있었던 쪽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가운데서 기아가 다소 약했습니다. 자, 기아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거의 2%가량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장 종가는 84,30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요새 반응이 좀 슬슬 나온다 싶더니 오늘장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망이 하나 있는데요. 2040년쯤에는 폐배터리 시장의 재활용 시장 규모가 26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강세 보인 종목도 좀 묶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윗꼬리를 제법 달았습니다. 자, 먼저 MPC가 거의 20%를 장중에 쐈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전장 종가 대비해서 9.3%, 4% 올리면서 7,000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NPC 우선주는 더하죠.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아주 길게 달았습니다. 5.85%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IS 동서와 코스모 화학도 보실 텐데 IS 동서가 6.83% 올랐습니다.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는 음봉 기록됐고 윗꼬리도 좀 달았죠. 그래서 2.51%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코스닥을 대표하는 폐배터리의 쌍두마차죠. 세비캠과 성일하이텍. 오늘 스타트부터 아주 강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음봉 만드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세비캠이 7% 올렸고요. 성일하이텍이 4.3% 올렸습니다. 장 스타트 라인에 비해서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영화테크 같은 종목도 윗꼬리 꽤 달았습니다. 3% 올리면서 1,3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나마 막판까지 강세를 이어갔던 건 KPS죠. 사실 여기는 반도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KPS 전장 대비 8.75%를 올렸습니다. 11,81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8거래일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전장 대비 0.85% 올렸고요. 포인트로는 7.88포인트 상승이었죠. 종가는 931.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하락 출발하고서 장 초반 913포인트 저점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만 그 뒤로는 11시 부근까지는 쭉 올려주는 흐름이 그대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930선에서는 계속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살짝 올리면서 고점 만들고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개인만 사나 싶다가요. 자구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결국 기관은 매수 우위로 돌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은 547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도 283억 원 매수가 더 많죠. 이런 건데 외국인은 역시나 매도가 더 많은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42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는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2차전지 대표주들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BM부터 보겠습니다. 질주했던 BM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뭐 고전하나 싶더니 사실 그 뒤로는 보합 수준으로 올리면서 마쳤습니다. 결국 빨간불 들어오고 거래 마쳤죠. 36만 2,500원의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에코프로가 조금 약세였습니다. 3% 밀리면서 108만 3,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설에 어제장 급등했던 LNF죠. 오늘 오전장만 해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꽤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97% 하락이죠. 27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돋보였던 게 포스코 그룹주들 가운데서도 바로 DX죠. 사실 어제장만 해도 다른 종목들 강할 때는 약세를 보이더니 오늘장 다른 종목들이 약할 때 홀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DX는 전장 대비 무려 16% 끌어올리면서 31,0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빠뜨릴 수 없는 종목이 바로 HLB죠. HLB 간암치료제인 리보세라닙 이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HLB 거의 10% 올렸습니다. 34,050원에 오늘장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오늘 좀 나란히 올렸죠. JYP 엔터부터 SM까지 오늘 모두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3.8% 올렸고요. 13만 3,600원이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SM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SM도 정확히 3.73% 상승으로 12만 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AI 반도체 시장 진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AD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붙였습니다. 19% 가까이 올렸죠. 28,900원까지 솟구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가온칩스 최근 들어서는 상승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죠. 음봉 보이면서 그래도 4.5% 올렸습니다. 47,45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코아시아가 2.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오늘장 강세 보인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많았죠. 신고가를 기록한 제우스부터 보겠습니다. 제우스는 오늘장 20% 이렇게 급등세 보였습니다. 5만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레이저셀이 오랜만에 또 솟구쳤죠. 20% 가까이 이쪽도 급등세 보이면서 13,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PSK 홀딩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쪽도 17% 급등 마감이 됐고 또 하나 보시면 인텍플러스 12% 올리면서 46,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이 밖에 프로텍이 8%, LOT 백큐미 9% 올리면서 19,4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면 2차전지 중에서도 장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오늘 2차전지 대표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주도주니까요.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요새는 소재주가 너무 갔으니까 장비주로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이죠. 매수세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자비스 보겠습니다.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도 같이 덧붙여 있죠. 자, 그래서 오늘장 이 종목은 12%대 크게 올리는 모습 4,320원에 장을 마쳤고요. PNT 장중 사실 10%도 넘게 급등세 보였습니다만 종가상으로도 그래도 7.5% 올리면서 7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A프로가 8% 넘게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요. 나인테크와 DENT가 4%대 올리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